영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점심시간 사건.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범한 점심시간, 급식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 교실로 몰려갔고, 결국 급식실 책임자는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 시각, 한 한국인 엄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며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한 끼가 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줄은. 아이들은 도시락을 둘러싸고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도 먹어봐도 돼. 하지만 몇 시간 후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 작은 도시락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 과연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발령으로 영국에 오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정착한 동네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롭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익숙한 한국 식재료를 찾을 수 없어 당황했어요. 대형 마트의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 많은 음식 중에 대체 뭘 사야 할까? 게다가 딸 소희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매일 같은 불만을 토로했지요. 엄마, 학교 급식이 정말 맛없어요. 감자튀김, 소시지, 피자만 나와요. 밥이 없어서 배도 안 차고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영국 급식이 아무리 단조롭다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만을 가질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소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김밥 도시락 싸가면 안 돼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김밥? 한국 음식? 응. 반의 인도 친구도 자기네 도시락 가져와요. 무슬림 친구들도 따로 먹는 음식이 있고요. 나도 한식 싸가면 안 될까? 소희의 말에 나는 망설였어요. 외국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꺼내 먹으면 혹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친구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소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엄마가 한번 싸볼게. 그렇게 작은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에 서서 고민에 빠졌어요. 김밥이라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데 잘 말 수 있을까?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골고루 펴발랐어요. 그 위에 계란말이, 햄, 시금치, 단무지를 정성껏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말기 시작했지요. 손끝에 힘을 주며 단단하게 말았지만 한쪽이 삐뚤어져 다시 풀고 다시 말고를 반복했어요. 소희가 학교에서 이걸 꺼내 먹으면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김밥은 정성껏 싸야 했어요. 소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쁘게 썰어 도시락 통에 담았어요. 작은 통에는 멸치볶음과 백김치도 곁들였지요.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소희가 김밥 도시락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김밥이네요.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소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친구들도 나처럼 급식이 맛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신기해할걸요. 저는 속으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요. 한국 음식이 낯선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소희가 상처받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 건네주었어요. 그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고 와.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친구들이랑도 나눠 먹어볼게요. 그렇게 내 작은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소희가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간 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 친구들이 김밥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밥 냄새가 강하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소희가 난처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급식 담당 선생님이 도시락을 문제 삼으면 어떡하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괜한 짓을 한 걸까? 그냥 급식을 먹도록 둘걸. 그날 오후 학교 앞에서 소희를 기다리며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교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희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희야, 오늘 점심 어땠니? 도시락은 잘 먹었어? 소희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엄마,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김밥을 보고 너무 신기해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어. 아니요. 다들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 조각씩 나눠줬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엠마가 완전 좋아했어요. 내일 또 김밥 싸주실 수 있어요? 소희의 신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안도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엄마가 내일도 싸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들은 결국 내 안의 두려움이었지요. 소희는 이미 김밥을 통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우리 음식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지. 오히려 당당해야 해. 그렇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방에서 김밥을 말며 고민에 빠졌어요. 소희가 친구들과 잘 나눠 먹었다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싸줘도 괜찮을까? 아무리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매일 김밥을 싸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도시락 문제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소희가 부엌으로 내려와 내 옆에 쏙 붙었어요. 엄마, 오늘도 김밥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야 해. 그러자 소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어제 저한테 오셔서 내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 하셨어요. 나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네. 오히려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요.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은 이미 김밥 팬이에요. 소희의 말에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괜한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소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엠마가 내일도 김밥 한 조각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또 싸주실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더 맛있게 싸줄게. 소희는 기뻐하며 내게 꼭 안겼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을 쌌어요.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재료를 넣어볼까? 이번엔 참치 마요, 김밥과 불고기 김밥을 함께 준비했어요. 어제보다 더 정성 들여 예쁘게 말고 한 입 크기로 썰었지요. 김밥 조각들이 알록달록한 단면을 드러내며 도시락 통에 가득 차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소희가 부엌으로 달려와 도시락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오늘은 더 맛있어 보여요.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친구들이 어제처럼 또 맛있게 먹어줄까? 소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김밥 소녀라고 불러요. 나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김밥 소녀? 그건 또 무슨 별명이야? 엄마, 다들 제가 김밥을 가져오면 너무 기대한대요. 어제 엠마가 친구들한테 김밥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김밥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희가 맛있게 점심을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이제는 반 친구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소희를 배웅하며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오늘 특별히 더 정성껏 쌌으니까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어. 소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김밥 소녀 출동할게요. 나는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시작이야. 그렇게 나와 소희의 작은 모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소희가 평소보다 더 신이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기다렸다는 듯 물었지요. 오늘 점심은 어땠니? 친구들도 김밥 좋아했어? 소희는 씩 웃으며 가방을 벗어 던지고 대답했어요. 엄마, 엄청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김밥을 보고 다 몰려왔어요. 이것 또 뭐야? 하면서요.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이번에도 신기해했구나. 네. 그런데 처음엔 까만 김을 보고 겁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 먹어도 돼? 하고요. 그래서 엠마가 먼저 한 입 먹고는 이거 진짜 맛있어. 라고 해서 다들 따라 먹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소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반 친구들은 다 좋아했는데 옆반에 있는 루카스가 왜 이상한 거 가져왔냐고 했어요. 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기분 나빴겠다. 괜찮아요. 엠마랑 다른 친구들이 이건 소희. 엄마가 만들어준 한국 음식이야. 되게 맛있어. 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루카스도 결국 한 조각 먹어보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러면 괜찮네. 루카스도 결국 먹어봤잖아. 맞아요. 엄마, 이제 김밥이 우리 반에서 인기 최고예요.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소희와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한식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김밥 재료를 정리하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건 단순한 도시락 싸기가 아니야. 우리 문화를 전하는 일이야. 그리고 더 다양한 한식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소희의 김밥 도시락은 학교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친구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소희 주변으로 몰려와 김밥을 한 조각씩 맛보았고 어떤 친구들은 다음에도 또 싸울 거야 라며 기대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다소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케이트 선생님이 저한테 따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순간 긴장했어요. 왜? 혹시 도시락 문제로 뭐라고 하셨니?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혼낸 게 아니라 김밥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급식실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나는 놀라며 물었어요. 급식실에서? 네. 친구들이 김밥을 한 조각씩 먹으려고 저한테 몰려오니까 급식 담당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오늘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사 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나는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도시락을 못 싸오게 한다거나 문제 삼지는 않으셨니? 아직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급식을 안 먹고 자꾸 제 도시락을 먹으니까 선생님들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단순히 소희와 친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소희야, 혹시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시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야 해.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엄마가 직접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하지만 전 괜찮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기분이 좋아요. 나는 소희의 긍정적인 모습에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제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급식 영양사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시던? 급식 시간에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너무 몰려드는 바람에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김밥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결국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요, 학부모들 중에서도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학부모들. 네. 어떤 학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게 강요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대요. 나는 순간 화가 났어요. 강요받는다고? 소희야, 내 친구들은 스스로 김밥을 먹고 싶어 했잖니. 맞아요, 엄마. 다들 자발적으로 먹은 건데요. 엠마랑 친구들도 저한테 이건 불공평하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학교에서 부모들의 항의까지 받았다면 단순한 급식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니? 교장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학부모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제 단순한 도시락 문제가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알겠어. 엄마가 직접 가서 이야기할게. 우리 김밥이 결코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알려줘야겠지. 소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엄마가 김밥을 싸주기 시작한 이유를 모두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줘야겠지.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제 더 큰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부모 회의 날이 다가오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김밥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소희는 걱정이 되는지 저녁 식탁에서 나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엠마랑 친구들도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리고 마침내 회의 날이 되었어요. 학교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었던 클레어 존슨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클레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정해진 급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급식 대신 이상한 외국 음식이 교실에서 나눠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딸이 먹는 도시락을 친구들이 궁금해했고 자발적으로 맛을 본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급식 영양사인 사라 밀러였어요. 사실 저도 김밥을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영양적으로 보면 김밥은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잡힌 아주 건강한 식사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급식 메뉴에 김밥 같은 건강한 음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나는 속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어요. 이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교장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밥, 단백질,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음식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스스로 이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소희의 친구 엠마의 엄마였어요. 사실 저희 딸도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점심시간마다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아직도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자 사라 밀러 영양사가 다시 나섰어요.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급식의 날을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보는 겁니다. 김밥은 그 첫 번째 음식이 될 수 있겠지요. 클레어가 여전히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1명, 2명, 그리고 결국 클레어까지 손을 들었어요. 나는 그 순간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우리는 결국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회의실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에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요. 혜진 씨, 잠시만요. 돌아보니 급식 영양사 사라 밀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학부모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설득되었지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오늘 회의 전에 김밥에 대해 좀 더 연구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에는 김밥 외에도 건강한 메뉴가 많더군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부탁이요? 이번 다문화 급식의 날에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나 잡채 같은 메뉴도 함께 선보이면 어떨까요? 영양 밸런스도 좋고 아이들도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때 멀리서 소희가 달려오며 밝게 외쳤어요. 엄마, 다문화 급식의 날 진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급식에도 김밥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소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학교에서도 김밥을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을 거야.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멋져요. 이제 김밥이 급식으로 나오면 우리 반 친구들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나는 소희의 눈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다문화 급식의 날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 급식실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직접 김밥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급식실에 도착하니 사라 밀러 영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혜진 씨, 드디어 오늘이네요. 준비한 재료는 다 가져오셨지요? 나는 준비해온 김과 밥, 햄, 계란, 시금치, 단무지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네, 손질도 다 해왔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곧 학교 주방에서 김밥을 싸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급식 조리사들도 처음 해보는 김밥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지요. 이걸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썰면 되는 건가요? 정말 예쁘네요. 나는 조리사들에게 김밥 말기를 알려주며 함께 도왔어요. 모두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몰려들었어요. 메뉴판에는 오늘의 글로벌 런치 한국의 김밥 앤드 불고기라고 적혀 있었지요. 소희가 급식실에 들어오더니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오늘 김밥 나오는 거 다들 알고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받으며 신이 났어요. 우와, 이거 소의 도시락에서 먹었던 김밥이랑 똑같아.
오늘 급식 최고야. 엄마한테도 말해서 집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어. 급식을 마치고 나서 사라가 다가와 말했어요. 혜진 씨, 오늘 아이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잔반량도 줄었어요. 김밥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뿌듯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날 저녁, 소희는 내게 기대어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엔 한국 디저트도 학교에서 소개해 볼까요? 나는 소희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여줬잖니. 창밖으로 보이는 영국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